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덕수 씨요. 네. 드디어 대선 출마 선언했군요. 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예. 오늘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개헌을 제1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예. 임기 첫날에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구성하겠다. 예. 임기 2년 차에 개헌안을 마련해서 임기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른 총선과 대선 실시로 이어지는 시간표를 짜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임기를 5년이 아니고 3년으로 이제 단축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2028년에 임기가 종료되는. 예. 그러니까 사실상 대선 출마의 이유가 개헌을 하기 위한 것이다. 예.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개헌 필요성을 느끼는 정치 세력이라면 누구나 협력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이른바 이제 개헌 빅텐트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면서 기자들하고 만나서는 국민의힘 경선 후보하고 단일화 가능성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분들과는 어느 누구와도 협력을 해 나갈 것이고 필요하면 통합도 하고 뭐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좀 열어놓는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예. 그 현역 의원들이 많이 갔다고요, 거기. 네, 오늘 기자회견장에 김기현 의원, 추경호 의원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이 중진급 현역 의원들이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예. 김기현, 추경호, 성일종, 송원석, 구작은 박성민, 김미애, 이인선, 이종욱 등등 현역 의원들이 대거 참석을 했고 예. 이 중에서 이제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국회 기자회견장을 직접 섭외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추경호 의원하고 성일종 의원이 한덕수 예비 후보라고 할까요? 예. 이제 이 한 전 총리를 에스코트를 하는 예. 모습이었고, 그리고 소통관으로 들어설 때는 김기현, 송원석, 박성민, 이인선 등이 1층에서부터 2층으로 올라오는 예. 그 에스컬레이터의 양옆에 서서 도열해가지고 이제 대기하는 뭐 그런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뭐 단순 국무총리 퇴직자라는 걸 생각하면 예. 뭐 굳이 따지자면 이제 단순한 민간인이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풍경이고요. 뭐 예비 후보라고 치더라도 무소속 예비 후보인 셈인데 이 사람을 위해서 직전까지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제2정당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에스코트를 하는 풍경이 다소 좀 의아하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이례적, 같습니다. 의아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기괴합니다. 왜냐하면요. 네. 자당에서 지금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후보도 결정되기 전이죠. 그런데 다른 어떤 무소속 후보 앞에 와서 저렇게 줄을 서고 한다는 게 해당의 행위 아닌가요? 이게 원래? 예. 정당의 지도부가 이제 통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그런 해도 것 같습니다. 이상하지 않을 예. 뭐 보기에 따라서는 아주 심각한 해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죠. 뭐 조만간 들어서게 될 최종 후보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예. 내가 곧 선출이 될 텐데 누가 선출이 되든 둘 중에 한 명이 선출이 되는데요. 5월 3일이니까 이제 내일 선출이 되게 됩니다. 예. 내일 자당의 최종 후보가 선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무소속 후보한테 가서 줄을 서고 있는 행태 그런 걸 과연 이제 이 국민의힘의 당원들이나 곧 선출되게 될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좀 기괴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좋습니다. 지켜보는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도 저 정당은 도대체 정당 민주주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 정당에서 후보자를 선출해서 선거에 내보낸다라고 하는 어떤 책임 정치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얼마나 국회의원들이 무책임한 인간들인가? 예. 뭐 이런 생각을 국민들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뭐 예. 그럴 거면 이제 정당을 구성을 왜 하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정당의 전당대회를 왜 치르는가? 무소속 앞에 줄을 설 것 같으면 탈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게 이제 상식적인 판단일 것 같은데 5선 6선씩을 한, 5선 4선씩을 한 뭐 현역의 중진 의원들이 그 정도의 인식도 없이 국회의원 활동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좀 이해하기 힘든 광경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가 예. 좀 이해하기가 예. 힘든 게요. 뭐 비평가로서 봤을 때 네. 어제까지 국무총리직을 수행을 하면서 어제 오전까지도 안보 관계 장관 회의를 주도했던 사람이거든요. 사표도 수리했죠? 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전 업무를 마무리를 해놓고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예. 그리고 뭐 이제 총리실에서 이제 정부 청사에서 환송하는 장면까지 연출하고 집에 갔던 사람인데 예. 그 뒤에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사표 수리를 하기 위해서 다시 출근을 하는 예. 뭐 그런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고요. 오늘 기자회견 다시 출근한 거였나요, 이게? 네, 사표 수리를 해야 되니까 집에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표 수리를.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 진풍경이 예. 펼쳐졌고 참 오늘 일은 열심히 하는군요.
그 이제 그걸 열심히 했다고 표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사직을 했던 사람이라 그런데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뭐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이른바 이제 백브리핑이라고 하는 뭐 기자들하고 이제 질문을 주고받는 장면 한 20여 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제가 이제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비평가로서의 그 한마디를 좀 평가하자면 준비를 너무 안 하고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이 바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1 공약 출마 선언에 사실상 가름하는 입장이 개헌을 하기 위해서 출마한다라는 것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 기자의 질문이 그러면 그 개헌의 내용은 무엇이냐? 왜 지금 시점에 이 조기 대선에 개헌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아주 상식적인 질문이고요. 그리고 아마 이런 기자회견을 준비했다면 당연히 참모진에서도 굉장히 숙고해서 준비했을 것 같은 답변입니다. 왜 지금 시점에 개헌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개헌의 내용은 무엇인가? 근데 한 5분여 동안 답변을 하는데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본인이 이제 50여 년간 공직 생활을 수행하면서 정치를 들여다봤는데 지금 우리 헌법으로는 현재 상황에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했다. 뭐 정치적 상황이나 혹은 국제 정치의 상황에 대해서 추상적인 얘기를 했군요. 네, 이런 추상적인 답변을 늘어놓더라고요. 그러면 뭐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기자였다면 당장 했을 질문이 50여 년의 공직 생활 중에서 40여 년을 그 헌법, 87년에 우리 제6공화국 헌법에 맞춰서 공직 수행을 했고 그 헌법에 맞춰서 2번이나 국무총리를 역임한 분이 그 헌법이 왜 이상하다는 건지도 설명을 못할 거면 어떻게 개헌을 내세울 수 있느냐. 저는 그 의문부터 일단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좀 이상했던 점은 그러면 개헌을 논의하게 된 중요한 변곡점은 결국 지난해 12월 3일에 있었던 윤석열 씨의 불법적인 반헌법적인 쿠데타, 친위 쿠데타에 의한 조기 대선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그 행위에 대해서 그 당시 국무총리직을 수행하고 있었고 본인 말대로도 이 계엄은 불법적이고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면서도 막지 못했던 책임이 있는 사람. 오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들한테 여러 차례 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면 규정을 해야 됩니다. 87년 헌법에 따라서 그것은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이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그걸 굉장히 좀 두루뭉술하게 제가 직접 들은 표현은 이제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큰 일이 있었다. 국민 여러분이 큰 충격을 받으셨다. 사실 그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맥락을 생략한 이야기입니다.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가 있었고 그 내란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충격을 받은 것이거든요. 거기는 헌법이 문제가 있어서 생겼던 문제가 아니고 그 헌법 87년 헌법을 윤석열 씨가 무시하고 그 헌정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가 충격을 받은 건데 그걸 부정하고 갑자기 헌법을 바꾸자고 하면 그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양반이 도대체 뭐 때문에 개헌을 하자는 거지라는 의문이 물음표가 계속 따라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뭐 비평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캠프가 좀 준비가 안 된 것 아닌가. 저 정도의 어떤 기초적인 질문에도 답변을 제대로 못 내놓을 정도면 대선 출마가 좀 성급했던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런데요, 선수가요, 저 심판이요, 금방 옷 갈아입고 그라운드에 뛰어들었는데 준비가 돼 있겠습니까?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시긴 합니다. 심판이 뭐 5분 전까지 심판복 입고 뛰다가 선수복 입고 그라운드에 확 뛰어들었는데 체력이나 뭐나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준비가 돼 있었어도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그러면 국무총리직 수행을 똑바로 안 하고 대선 준비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양쪽이 어떻게 봐도 이상한 케이스라서요. 그런데요, 이 출마에 대해서 한덕수 대행이 뭐죠? 지금은 진짜 그냥 후보인가요? 그럼 무소속 후보인가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 국무총리에 대한 어떤 한동훈 후보 측하고요, 김문수 후보 측 반응은 뭔가요? 약간씩 분명히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한덕수 캠프의 구상은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곧바로 이제 여당에서 결정되게 될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한다. 일 텐데 뭐 저희가 어제도 이제 이 시간에 잠깐 짚어드렸습니다만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장 오늘만 되더라도 양측 캠프의 입장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기자들이 질문을 했더니
한덕수 총리와 뭐 단시간 내에 보든지 또 서로 소통을 하겠다. 예. 출마 선언 전에는 전혀 조율된 게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시간 내에 보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관련된 조율이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별도로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바로 뭐 서로 얼굴 맞대고 단일화와 관련된 논의를 할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시간이 얼마 없을 텐데요. 예, 배경에 이제 깔려 있다고 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 캠프하고 한덕수 총리 쪽하고의 뭐 연관성을 묻는 질문이 예. 나왔는데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라고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 후보가 이 정도로 얘기할 예. 것 같으면 캠프의 어떤 물밑에서는 예. 조율이 사실상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이제 입장일 것 같습니다. 조금씩 분위기는요. 무조건 하겠다 해서 약간씩 좀 생각이 약간은 달라지는 것 같은 모습으로 해석할 수도 뭐 이제 있겠습니다. 상식적인 추론이긴 예. 합니다. 다만 이제 단일화 의지가 약해진 거 아니냐라는 이제 관측에 대해서는 그거는 관심법이고 내일 오후에 공식 후보가 되고 나면 예. 그때 되면 좀 더 책임 있는 말씀을 드리겠다. 역시 예. 마찬가지로 다소 좀 유보적인 예. 그런 입장이었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한동훈 후보는 조금 더 명확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되고자 하는 뭐 김문수 후보 또 한덕수 전 총리 모두 훌륭한 분들이다. 예. 하지만 지금 이 절체절명의 개싸움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꺾을 분들은 아니다 이렇게 예.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나만 그런 싸움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단일화 요구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는 국민, 당원, 지지자가 하는 것이고 그 뜻에 따를 것이다. 모든 사람이 함께할 것이다. 우리 당은 후보가 선출되면 예. 그 후보 중심으로 이기는 길로 갈 것이다. 예.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약간 모호하군요. 네, 뭐 어감이 예. 둘 다 뭐 단일화와 관련해서 명확한 입장을 예. 밝히지 않는 것 혹은 밝히더라도 유보적인 예. 상황으로 조금 바뀌었다. 예.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후보 개인들은 단일화에 대해서 명확한 선을 그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아직 이제 선거가 안 경선이 남아 끝났기 때문에.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캠프의 입장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쪽에 예. 김재원 공보미디어 총괄본부장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에 뛰어든다면 무소속 후보로서 예. 한덕수 후보에 대한 또 다른 국민적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예. 의도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민심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 뭔가 뭐 악재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 검증들에 대해서도 체크하면서 협상을 하겠다. 예. 이런 취지의 발언으로 읽을 네. 수가 있고요.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도 무조건 빅텐트로는 패배주의에 불과하다라고 예. 하면서 한동훈 중심의 어떤 보수 결집을 지금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 뭐 한동훈 캠프 쪽인데 예. 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탄핵을 주도했던 뭐 민주당과 대선 출마를 위해서 사퇴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을 동시에 겨냥을 해가지고 예.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 이제 됐냐 예. 나라 꼴 참 볼만하다라고 예. 양쪽을 다 비판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고 예. 신지호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권한대행이 경선 대행과 단일화하려다가 대행의 대행이 국정을 담당하게 됐다. 예.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이 발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총리직을 던지고 이 선거에 뛰어든 것 자체를 지적하는 거라서 예. 한동훈 캠프는 아마도 초반에 적극적으로 단일화에 나설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을까. 예. 뭐 비평가가 봤을 때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된다면요. 지금 단일화를 위한 시간 자체가 짧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약간 엉덩이를 뒤로 빼고 있으면은 결국 물리적으로 단일화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가능성 그것도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는 아직 시작도 안 하는 예. 상황이거든요. 내일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진짜 본 게임이 시작이 되는데 예.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선거가 끝납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5월 10일, 11일 이틀에 걸쳐서 이제 후보자 등록이 있게 될 텐데 예. 원칙대로 하자면 5월 11일 그래야 이전까지는 되지 단일화가 않겠습니까? 마무리가 돼야 예. 그래야 이제 뭐 만약에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에는 이제 입당을 해가지고 예. 기호 2번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일주일 안에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이냐? 글쎄요. 예. 네, 뭐 5월 3일에 선출이 되고 적어도 일주일 안에는 거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가 예. 돼야 5월 10일에 후보 그렇습니다. 등록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그 어떤 분위기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의 캠프들은 별로 바쁘지 않아 그렇습니다. 보인다. 예. 라는 걸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어제도 예.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도 모든 그 단일화 협상이라는 거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예. 거대 정당의 후보가 무조건 유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일정상으로도 그렇고 후보 캠프의 어떤 운영에 대한 여유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지지층의 어떤 여론 흐름으로 봤을 때도 예. 시간이 좁혀질수록 투표일에 가까워질수록 양당 중심으로 여론 구도가 재편되기 때문에 단일화를
원하는 이제 무소속 후보 입장에서는 서두르려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뭐 아시다시피 당연히 모든 협상이라는 거는 협상에 있어서 쫄리는 쪽이 급해질 수밖에 없는 예. 거라 점점 협상 테이블에서 이제 불리해지는 국면으로 간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한덕수 후보 캠프에서는 앞으로의 한 3, 4일 정도. 예. 그러니까 내일 후보 선출이 되고 나면 주말 동안에는 적어도 어떤 윤곽이 나오지 않으면 예.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위기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좀 이제 성급한 네. 혹은 뭐 이제 그 전망을 좀 이제 급진적으로 하는 비평가들 중에서는 완주할 수 있을까? 예. 라는 정도의 이야기까지도 좀 꺼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내일 국민의힘의 후보 그렇습니다. 경선이 마무리가 되어 봐야 예. 윤곽이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별로 서두를 것 같지 않다. 예. 뭐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통 정치인도 아니고요. 조직과 돈이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그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일부가 한덕수 후보 캠프의 출마 선언 회견장에 이제 갔었던 게 예.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람이 여기 있다 이걸 보여준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참여한 사람들이 사실상 한덕수 후보 지지를 한 것 아니냐, 지지 예. 의사를 표명한 것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고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대부분 이른바 이제 친윤계로 분류됐었던 예. 구당권파들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움직임이 또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한덕수 후보가 제2의 윤석열 후보다 뭐 이런 어떤 비판을 하는 분들이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예. 외견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기니까요. 예, 예. 자, 어제 아까 잠깐 설명하셨지만요. 네. 소동이 좀 있었죠. 최상목 대행의 대행이. 그렇습니다. 예, 대행의 대행이 사의를 표명하는 과정이요. 예. 물론 뭐 헌법적으로 보면은 뭐 대대행이라든지 대행의 예. 대행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그 자체로 맞는 말은 아니긴 예. 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 교육부총리 이주호 장관이 예. 대통령직을 이제 대행하는 예.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사퇴를 하면서 그 권한을 이제 통째로 이제 대행해야 되는 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는데 어제 민주당 주도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 처리가 추진이 됐습니다. 원래 이제 이미 본회의에 보고는 된 상태였고 뭐 언제든 이제 본회의에 상정을 하게 되면 표결 절차가 진행이 되는 준비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 동안에는 이제 민주당에서 이 상정만 해놓고 표결은 추진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저께 전격적으로 탄핵 소추안을 처리를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 부총리 탄핵안은 본회의가 열리고 나서 추가 경정 예산안이 어제 통과가 됐는데 13조 원 조금 넘는 규모의 이제 추경 예산이 통과가 됐고요. 그 처리 직후에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상정이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걸 반발하면서 퇴장을 했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기재부가 긴급 통지를 통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탄핵안 상정되기 직전인 오후 10시 28분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공개를 했고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직했지만 아직은 직을 유지하고 있었던 왜냐하면 오늘 자정부로 이제 해직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사직했지만 집에 갔지만 아직은 국무총리인 한덕수 총리가 다시 출근을 해서 이 사의를 수리를 했습니다. 최 부총리의 사표가 수리됐다고 탄핵안 표결이 진행되는 도중에 기재부에서 밝혔고요. 그러자 이제 우원식 국무총리가 국회의장이 최 부총리에 대한 면직이 지금 국회로 통지가 됐다. 그래서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투표를 중지한다라고 해서 투표 불성립이 선포가 된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다음 순위로 교육부총리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받게 됩니다. 복잡하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가장 바쁜 정부 부처는 이제 외교부입니다. 우리 상황은 이제 정치적 상황이라는 거는 뭐 우리 국민들한테는 뉴스 보도만 돼도 어느 정도 숙지가 가능한데 외교 공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 정치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걸 설명해야 되는 게 우리 외교부의 입장이라서 벌써 5번째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서 외교부가 설명하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자, 전국의 난맥상 때문에 잠깐 잊혀지고 있었는데요. 윤석열 씨 부부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뭐 사실 이 부분도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데 주로 지금은 남부지검에서 서울 남부지검에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관련된 수사가 좀 속도를 내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뭐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자면
굉장히 좀 요란스러운 데 비해서 예. 알맹이가 별로 없어 보인다. 예. 라는 좀 우려가 됩니다. 일단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된 사건들이 지금 속도가 나고 있거든요. 예. 김건희 여사의 이제 금품 수수 의혹을 이제 수사 중인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통일교의 간부 쪽에서 왜 윤석열 혹은 김건희 씨 부부한테 예. 여러 종류의 선물들을 전달하려고 했느냐. 예. 이제 동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수사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통일교가 이제 어떤 그 교단의 중심 사업으로 추진했었던 것들 예. 그거를 일종의 이제 민원 내용으로 청탁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냐 예.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엔 사무국 유치와 교육부 장관의 통일교 행사 참석 예. 이런 것들을 부탁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유엔 사무국 유치라는 게 뭐냐면 예. 이 통일교가 오랫동안 수건 사업으로 추진해 왔었던 건데 전 세계에 지금 유엔 사무국이 4군데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미국 뉴욕, 스위스 제네바, 오스트리아 빈 그리고 케냐에 있는 나이로비 사무국까지 이제 예. 4군데인데 아시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국이 5번째 사무국을 유치해야 된다. 예. 이거를 이른바 이제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이라고 자기들을 내세우고 있는 예. 통일교 입장에서는 중심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해왔었고요. 예. 그래서 5번째 유엔 사무국을 경기도 비무장지대의 이제 평화공원으로 유치하려고 예. 해왔습니다. 예. 이걸 정부에서 좀 도와달라. 예. 이런 어떤 사업적인 부분을 부탁하려고 했을 것이다. 이게 예. 이제 검찰의 추측이고요. 또 하나는 통일교가 매년 주최하고 있는 서밋 앤 리더십 컨퍼런스 행사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행사가 통일교가 굉장히 돈을 많이 들이고 전 세계 유력 인사들로부터 뭐 일종의 이제 어떤 축하 영상이라든지 예. 뭐 강연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서 크게 벌이는 행사거든요. 예. 근데 이 행사에 교육부 장관을 참석시켜 달라. 예. 라는 청탁을 하려고 했었다는 게 지금 검찰의 추측입니다. 예. 2022년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신통일한국과 항구적 평화세계 실현이라는 주제로 이제 네.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2022년 컨퍼런스에는 그 당시 전직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전 녹화를 통해서 이제 기조 강연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기조 강연에만 200만 달러 를 지급을 했다라고 하고요. 예. 뉴트 깅그리치 전 미국 하원 의장,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부 장관 등등이 축사 또는 기조연설을 하는 예. 그만큼 이제 상당히 공을 들이고 돈을 많이 들이는 예. 행사를 했던 건데 이 행사에 한국의 장관급 인사를 참석시키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뭐 다만 청탁이 실제로 이행됐는지 여부는 불투명한데 당시에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이 통일교 주최 행사에 참석했는지 여부가 이제 확인이 안 되고요. 예. 유엔 사무국 유치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불발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뭐 YTN 입찰 과정에 통일교 총재 일가가 세운 법인이 참여를 했지만 인수에는 예. 실패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청탁을 했으나 실패했을 가능성도 예. 있고 뭐 이거는 이제 검찰이 수사를 얼마나 진척시키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제 바로 달라질 그 것 같습니다. 부분인데요. 남부지검이 수사를 할 의지가 있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또 신용만 하는 거라고 전망하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봐서는 하여튼 내실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예. 이런 혐의점이 있다는 거를 명확하게 입증하려면 예. 그동안 뭐 검찰을 통해서나 혹은 뭐 여러 보도를 통해서 흘러나왔던 것처럼 그 문제의 그 청탁 선물들이 김건희 씨한테 전달이 됐느냐 예. 이 여부를 입증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윤석열 씨 부부의 자택을 검찰이 압수수색했는데 그때 확보했다고 알려진 김건희 씨의 스마트폰 예. 이게 사실상 깡통이었다. 깡통이었다. 이렇게 예.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하고 나서 거의 곧바로 교체를 해가지고 아이폰 16 모델로 바꿨는데 개통해서 사용한 지 20일 정도밖에 안 됐다. 거의 뭐 새거군요. 그냥 새 폰이라는 얘기죠. 예. 사실상 이제 관련 증거가 남아있을 예. 가능성은 없고 공기계 2대의 휴대폰을 압수를 했는데 이거는 코바나 컨텐츠 전시 공간에서 음악을 틀 때 사용했던 거라고 합니다. 그건 뭐-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 이건 뭐하러 압수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여전히 증거물이 부족하다. 이렇게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